아버님들 찌개 걱정하실 때 많으실 거예요. 국 걱정하실 때도 마른 반찬들이나 마른 저 냉장고에 있는 꺼내 먹는 것만으로는 뭔가 심심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들었을 때 찌개나 국을 하나씩 넣고 드시잖아요. 그럴 때 쓰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오늘 찌개 페스트를 만들 거예요. 페스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리를 했을 때 기본적인 양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념에는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찌개나 국을 끓였을 때 넣고 끓이면 빨간 국물에 요리를 할 때 가장 손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 채소랑 페스트 하나만 있으면 순두부찌개도 가능하고요. 빨간 얼큰한 묵국도 가능하고 콩나물국 끓일 때도 가능하고요. 부대찌개 끓일 때도 이 한 숟갈만 넣으면 이 요리들이 간이 다다다다 맞아가지고 얘 하나만으로도 맛있네? 라고 하실 수 있는 페스트를 오늘 만들 겁니다. 오늘 페스트의 주 재료가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마늘, 그리고 어머님들 아까 보면은 빨간 그릇에 빨간 흰 그릇에 빨간 고춧가루, 빨간색 페스트이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썰어 넣을 것은 없어요. 기름에 마늘을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다가 여기 보면 청주 대신에 저희가 청아라고 하는 술을 사용합니다. 이건 청주보다 무게감이 가벼워요. 음식에 있어서 술의 무게감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볶았을 때 금방 날아가는 거, 그리고 잔내가 안 나는 거, 그런 정도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청주 같은 경우는 되게 묵직하게 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 청아를 선택해서 한 거고요. 여기에는 액젓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참치액이라고 해서 많이 진하지는 않아요. 우리 까나리 액젓이나 뭐 이런 멸치 액젓 보셨죠? 그것처럼 숙성을 시킨 액젓인데 얘 같은 경우는 참치액이에요. 참치를 가지고 숙성을 시킨 액젓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서 얘한테 감칠맛을 포장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찌개나 국에 들어가면 간장은 국간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간장을 넣고 끓일 거예요. 그럼 재료는 거의 대부분 고형화된 애들은 다 액상으로 되어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는 요 앞에 보시면 아버님 파가 보이고요. 호박이 보이고 순두부가 보이고 하잖아요. 요 친구들은 페스트를 다 하고 나서 손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버님들 자리 일어나셔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적화된 밥숟가락은 다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이 밥숟가락으로 계량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물을 계량하는 것도 다 종이컵 기준으로 계량을 할 거니까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가스에 불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혼자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기본 페스트의 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종이에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이거는 거의 1인이 만들었을 때 한 4번, 5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님들 테이블에 2분, 3분이시면 2배, 3배로다가 늘리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올렸고요. 얘는 저희가 우선 고춧가루와 마늘을 볶을 거기 때문에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켜서 저희가 불을 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여놓고 여기에 포도씨유를 몇 번 넣냐면 5번, 5숟가락을 넣을 거예요. 자, 5숟가락 넣는데 기름은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5숟가락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 계량을 할 때는 이 숟가락에 가득 넣어야 한 숟가락이에요. 이렇게 한 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4숟가락, 5숟가락. 거기에 지금 불이 아까부터 켜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달궈져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불을 한번 꺼주세요. 팬을 달궈 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갈 건데 마늘을 넣는 이유는 마늘 기름을 내고요. 그 기름에 고추기름을 한 번 더 내듯이 페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마늘이 5숟가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4숟가락. 밥값이 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5숟가락. 제가 왜 숟가락으로는 약간 산을 줬냐면 계량 숟가락보다 얘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살짝 넣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불을 켜서 마늘 기름을 넣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프라이팬을 쓸 때는 나무 주걱이나 커팅되어 있는 플라스틱 이용해서 섞어줍니다. 마늘이 지글지글 익고 있죠. 근데 이 마늘 기름을 낼 때는요, 불이 세면 안 돼요. 금방 타요. 그래서 좀 줄여서 중불에서 약불 그 사이로 살짝씩 볶아줍니다. 마늘은 익으면 하얗게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마늘이 노릿노릿해지면 다진 마늘이 아까 5숟가락 넣었습니다. 원래 집에서는 아버님들이 얘를 가지고 다 다져진 마늘이 있으면 쓰시면 되고 통마늘을 찧어서 쓰시거나 어머님들은 금방금방 쓰실 때 보면 칼 뒷면으로 빠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돼요. 마늘이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불 위에서 볶아주세요. 마늘이 익으면서 기름을 흡수했다가 얘가 다시 기름을 내뱉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마늘 기름을 한 번 더 쓰기도 해요. 볶을 때 약간 매울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마늘이 어느 정도 살짝씩 익었습니다. 마늘이 너무 세게 볶아지면 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얘는 괜찮아요. 약간의 탄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아버님들 그러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태웠으니까 다시 해야 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노릿노릿해도 괜찮고요. 얘를 많이 이렇게 저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얘가 금방 타요. 그래서 자주자주 저어주셔야 돼요. 마늘향이 많이 나죠.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불을 살짝 끄고요. 저희가 마늘 기름을 내고 나서 이 위에다가 바로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 한 번 하실 때 고춧가루 10스푼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 저희가 계량을 해보니까 종이컵 하나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불을 껐냐면 고춧가루는 열이 있으면 바로 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속 켜놓고 하면 내가 요리를 하기 전에 벌써 얘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불을 좀 꺼주시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잔열에 한번 볶듯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그러면 기름이 있었고 마늘 상추에서도 기름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마른 가루보단 이렇게 젖은 가루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 상태가 되셨으면 지금 그 상태로 하는 거죠? 끈 상태에서 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뭉쳐졌을 때 한 번 더 불을 입혀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중불로 네, 중불로 익혀주세요. 왜냐하면 강불로 하면 얘가 바로 탑니다. 그래서 얘 불을 왜 먹여주냐면 얘가 또 여기서 볶아지면서 고추기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좀 나라고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조금 매운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제가 여기 종이에 다 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계량되어 있는 만들을 사용합니다.
자세히 이렇게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얘가 고춧가루는 언제 잘 볶아졌는지 뭐냐면 우리가 알던 빨간색보다 좀 어둑어둑해졌다. 내가 봐도 그냥 아까랑 비슷해가 아니라 좀 까무잡잡해지기 시작한다. 지금 여기 타기 시작하는 애들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런 말들은 얘가 지금 익고 있고요. 고춧가루가 기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춧가루가 다 뭉쳐져서 한번 불을 먹었을 때 다시 한번 불을 끕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잔열에 계속 타기 때문에 한번 꺼주고요. 중간중간 한번 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고춧가루 특유의 텁텁한 냄새가 있어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쓰죠? 청아. 이 청아를 소주는 안 돼요? 소주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볶을수록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아를 이용해서 할 거고 계량액은 종이에 나온 대로 저희가 3숟가락 넣도록 하겠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청아를 넣으면 지금은 술 냄새가 납니다. 근데 볶다 보면 이 술 냄새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넣을 게 국간장. 이 레시피를 보면 국간장은 5숟가락, 국간장도 5숟가락. 이게 지금 2인분 하는 거죠? 네, 혼자 해 먹었을 때 4-5번 먹을 양 정도. 또 5숟가락. 얘는 간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하나, 둘, 셋. 일반 간장하고 달라요. 네. 간장은 국간장은 우리가 색깔이 틀리네.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된장을 하기 전에 간장으로 띄우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서 만든 간장 같은 경우는 국간장이 돼요. 조선간장이라고 해서. 하지만 우리가 진간장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그 안에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른 발효액을 넣고 아니면 이게 가공한 거예요. 간장인데. 그리고 우리가 뭐 조림 간장으로 먹는 아이들 이런 간장에다가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주거나 하면 볶음 간장이나 진간장처럼 우리가 쉽게 구입해서 먹는 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운 소금, 저희가 구운 소금은 2숟가락 넣을 거예요. 제가 숟가락을 바꾸는 이유는 이게 액상이 묻었기 때문에 제대로 계량이 안 돼서 좀 마른 숟가락으로 2숟가락. 자, 아까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2숟가락이긴 하지만 난 좀 짠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좀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2숟가락 넣어주었고요. 아직 저 불 안 켰어요. 불 켜지 않았어요. 나머지 재료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참치액 저희가 2숟가락 넣었습니다. 참치액으로는 간장으로 할 수 없는 약간의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액젓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참치액 2숟가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까나리랑 이런 거랑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걔는 너무 짜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이 참치액을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짠 정도가 다른 액젓보다 얘가 좀 더 약해요. 그리고 약간 감칠맛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았냐면 후추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다 볶아졌을 때 살짝 톡톡 하도록 할게요. 자, 약간 중불로 해서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은 열기가 식었는데 조금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뭉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뭐 다시다 가루 뭐 이런 거 넣지 않았잖아요. 액젓과 국간장을 이용해서 벌써 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아까 제가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드시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가 이렇게 볶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한 번 더 볶아주는 이유는 아까 넣은 액젓과 이런 아이들이 같이 한데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열로. 그래서 한 번 더 볶아주는 거예요. 양념 맛이 좀 나죠? 향이 조금 매콤한 향이 날 거예요.
연기가 나면 좀 매울 수 있어서 좀 더 줄이고요. 이 연기, 이게 조금씩 익기 시작하면 약간 노릇스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뒤집을 때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약간 매워요. 매워요, 언니. 근데 나- 지금 괜찮아. 근데 남자들은 네네. 저기 언제 됐는지 그걸 어. 잘 몰라. 이게 다 섞으신 다음에 한 2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약불로. 약불로 볶아주시면 돼요. 2, 3분 정도 쉽게. 왜냐하면 얘가 열로다가 이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액젓이랑 소금이랑 했잖아요. 소금도 익으려면은, 얘가 녹으려면은 어느 정도 수분과 열이 있으면 빨리 녹으니까 그걸 위해서 볶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러면 페스트는 끝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열이 있을 때 뭘 넣는다 그랬죠? 후추. 후추는 약간 잡내나 이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생선의 액젓 냄새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후추를 좀 넣거든요. 그래서 후추향으로 인해서 약간 좀 더 가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페스트는 끝! 우리 이거 만든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벌써 기본 재료는 끝났어요. 자, 아버님들 자리에 가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써야 될 재료는요, 호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고추 하나, 청고추 하나씩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만 넣을 거예요. 야채가 우리 집에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야채를 더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바지락 순두부 싫어, 난 고기 순두부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 하얀 부분, 파 하얀 부분을 쫑쫑쫑쫑쫑쫑쫑 쓸어가지고 파기름을 먼저 내세요. 참기름에. 그러신 다음에 이제 페스트를 넣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어떤 고기든 어떠한 재료든 다 요거 하나로다가 순두부찌개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썰어야 되잖아요. 써는 거는 제가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재료들을, 자, 양파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 뿌리가 있던 부분에 덩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덤성덤성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2개씩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혼자시면 반 개, 하나 1인분은 반 개만 넣으시면 되고, 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드문드문 썰어주세요. 너무 잘게 써시면 건더기는 맞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는 반 개 정도, 요 정도 4분의 1개 정도만, 조금만. 얘는 반달 모양으로 썰 거예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왜 우리 순두부찌개집 가서 먹을 때 보면은 야채 많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먹고요. 지금 파도 찌개에 들어가거나 국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초록 부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어슷썰기라고 해서 얘를 놓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슷썰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어슷썰기. 길게 써셔도 되고요. 나는 좀 짧게 먹고 싶으면 짧게 이렇게 어슷썰기 해주시면 돼요. 파는 요 한쪽으로 다 치워 놓을게요. 왜냐하면 얘는 맨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고추도 이렇게 어슷썰기. 그 청양고추 아니? 청양고추 아니고 얘는 풋고추고요. 매콤함을 위해서 청양고추 쓰셔도 돼요. 자, 홍고추도 이렇게 썰어주시고. 고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넣으면 좀 더 칼칼한 맛이 나가지고 고추를 넣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주시면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되게 많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불을 킬 거고요. 물. 네. 물은 여기 종이컵으로 1컵만 넣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을 해감을 했어요. 해감을 했더니
지금 이 바지락이, 이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 바지락은요, 물에 담겨있던 바지락이에요. 그래서 보통 담겨져 있던 친구들은 해감을 할 때 우리가 수돗물이나 이런 걸로 담가 놓을 때 한 20분, 30분 정도만 해감하시면 되고, 아예 이제 물에 담가져 있지 않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우리가 물을 30분 간격으로 바꿔주면서 찬물에 해감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래나 이런 걸 다 내뱉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래 씹을 때 어적어적거리면서 흙 씹히는 맛이 좀 날 거고요. 그래서 얘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 이제 우선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요게 제가 이제 가스오부시 장국이라고 해서 다시다를 넣지 않는 대신에 넣는 약간의 국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은 우리가 다시다나 이런 첨가물을 많이 넣지 않고요. 요거 한 숟갈 정도만 넣어도 얘가 맛이 약간의 간을 좀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많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 숟갈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 간장이? 얘가 장국이에요. 그래서 네, 거의 다시다랑 비슷하게 모든 애들을 넣고 우려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끓여 놓으시고요. 이렇게 팔팔팔팔 끓을 때 바지락을 넣어요. 바지락을 먼저 넣는 이유는 바지락에서도 육수가 나와요. 그리고 얘가 입을 다 팔팍팍 다 벌어졌을 때 야채를 넣고 같이 끓이면 얼마 끓이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완성돼요. 그래서 바지락을 넣고 나선 얘가 입을 벌릴 때까지, 얘가 익으면 네, 입을 벌립니다. 이렇게 아까는 닫고 있던 애들이 이렇게 서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벌리고 있죠. 이거 가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벌려지죠. 이렇게 다 벌어지면 제가 여기 종이에도 써놨어요. 그 순서를 이렇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지락이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쵸? 네. 우리는 넣을 때, 우선 제가 여기에다가는 순두부를 먼저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스트로다가 저는 먼저 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게 팔팔팔팔 끓고 있죠? 그러면 페스트를 한 숟갈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색이 대번 틀리더라고, 하나 넣으면. 그리고 향을 맡아보면 뭔가가 양념이 되어 있는 아이가 끓고 있는. 이걸 많이 넣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순두부는 이거 하나 기준이었기 때문에, 순두부를 잘 때 여기를 앞을 자르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가운데 여기 자르는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을 집어넣고요. 쓱쓱쓱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벌어졌을 때 통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순두부를 많이 이렇게 섞으실 때 많이 하지 마시고 한 3등분 정도? 3, 4등분 정도만 내주세요. 그래서 순두부에 어느 정도 간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순두부가 들어가서 약간 끓는 게 조금 좀 넣어진 거 보이시죠? 얘가 한 번 더 파글파글 끓으면 양파부터 순서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끓어오르고 있죠? 이게 지금 페스트를 넣기 전에도 이 바지락이 먼저 바지락에서 나오는 육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재료를, 바지락 재료일 때는 야채를 많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붙여놓고. 호박이랑 양파를. 아까 썰은 거 그냥 전 다 안 넣고 이 정도만. 제가 지금 간한 거 하나도 없죠. 얘 하나만 넣었을 뿐입니다. 요 장국하고 이렇게 넣어주셔서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고추를 먼저 넣고 마지막에 파를 넣을 거예요.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찌개이기 때문에 찌개는 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찌개는 국물이 좀 적게, 대신에 이제 재료들이 좀 많아요. 네네. 바지락. 그리고 양파에서도 물이 나와요. 채수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
물 많이 부으면 맛이 없어. 치킨. 그리고 고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나는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아, 들어가야 맛있지. 좀. 그래서 좀 칼칼한 맛과 색을 내줄 거고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는 열기만 있어도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 항상 마지막에 무엇을 넣었을 때 제일 맛있던가요? 요 계란. 순두부찌개에 빠질 수 없는 아이, 계란. 계란은 계란 넣는다고? 네, 순두부찌개 원래 계란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빠지면 뭔가가 뭐 빠진 것 같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순두부집에도 계란 넣어도 해? 그럼요. 마지막에 계란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버님. 그냥 먹는 줄 알았어. 자, 계란은 그리고 계란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계란에도 숫자가 있어요, 아버님. 그쵸? 이 숫자 중에서 맨 끝에 번호가 중요해요. 맨 끝에 번호 4번은 게이지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애가 알을 낳아서 우리가 먹는 계란.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1번은 아예 방사, 풀어놓고 아주 뛰어노는 애들. 2번은 어느 정도 크기를 좀 큰 게이지에 크게 마당에 풀어놓고 먹는 거. 3번은 A4 한 장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씩 좀 넓은 게이지에 있고, 그리고 4번은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데 가둬놓고 계란을. 그게 제일 나쁜 거네, 그러면? 4번입니다. 제일 나쁜 거야. 제일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큰 계란이라는 그게 거. 제일 나쁘지. 그게. 자,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딱 넣어주시는데요. 껍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여있는 건 4번이겠네. 4번도 있고 거기가 2번도 있고요. 아니. 그 한살림이나 그 뭐지지? 그 로컬푸드 가시면 1번도 있고 2번도 구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얘는 계란을 안 줘? 줬지 않아? 네, 계란을 터뜨리지 않고 뚜껑을 덮습니다. 아, 그래서 익힐 거고요. 그 위에 00, 20, 파만 넣어주세요. 이러고 이 열기에 할 겁니다. 조금 가도 뚜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끓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네. 그래야지 굵어지면서 이거 끓이면서 이제 계란도 익고 파도. 야, 우리 많이 배운다. 자, 선생님 그럼 선생님 특별히 반을 보실게요. 아니, 이걸로 이렇게 한 번 또 건드려봐, 이거. 아니, 이거 저기 바꿔봐, 이거를. 또, 이렇게 한 번 또. 하나 그냥 하나 찍혀요, 그냥. 그리고, 또. 이걸 다 아, 돌아가는데 또, 이거를. 그래. 그 여럿이 한 거 나오죠. 예, 됐습니다. 그렇지, 양념은 이게 다 우리 아버님들 제가 한 것보다 아버님들이 한 게 더 맛있겠지만 한번 나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씩 덜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식. 싫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 국물이 없더라고. 혹시 국물이 많이 없네요. 네, 아까 조금 세고 조금 이렇게 이 정도가 지금